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일대에 확산됐던 마약 펜타닐이 뉴욕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단속국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신종 마약까지 등장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세계는에서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관광객에게 환경부담금, 이른바 입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처리 비용을 관광객들에게 받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가능한 걸까요?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소리 완전 천둥칠 소리 비슷하게 막 깜짝 놀랐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 쓰러지고 막 갑자기 뭐 날라들었으니까 정신이 없었죠. 순간적으로 제가 당황을 했죠. 사람을 치는 걸 봤으니까. 부산 부전동의 한 전통시장 골목 입구에는 3대째 대를 이어온 식당이 있습니다. 이곳은 늘 점심시간이면 손님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한데요. 그런 식당을 향해 SUV 차량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순식간에 테이블이 밀려나며 뜨거운 음식이 엎어진 상태에서도 끼인 채 나오질 못하는 손님. 얼마나 놀랐을까요? 심지어 더 큰 문제는 입구 쪽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차에 받쳐 깔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이 운전자, 식당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서 걸음을 서두릅니다. 무슨 일이죠? 도망치는 건가요? 할아버지하고 아줌마하고 손을 잡고 오는데 받쳤어요. 받치고 사람이 붕 뜰 거 아니에요. 그럼 내려와서 또 한 받쳤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 차가 핸들을 확 꺾어가고 저 식당으로 가버려. 당시 사고를 냈던 이 운전자는 식당으로 돌진하기 전 이미 한 차례 더 사고를 냈던 상황인 건데요. 식당에서 약 5m 거리 인접한 이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대체 어쩌다가 사고를 냈던 것일까? 결제가 좀 미숙한 것 같아서 도와주러 나왔는데 도와주고 차가 나가는 걸 보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경음 소리가 확 나길래 봤더만 그대로 그냥 치고 나가는 거래요. 전방주 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건지 주차장 앞을 지나고 있던 노부부를 그대로 덮치고만 차량. 그러더니 그 상태로 곧장 식당까지 돌진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가게 출입문 유리창이며 집기류들이 산산조각이 났지만 사장님은 손님들의 상태가 더욱더 걱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일단 현장 상황이 위험한 상태이긴 했고요. 부상자는 이제 8명이 발생했고요. 제일 중증도가 높았던 환자는 이제 보행자분이셨고요. 그분이 제일 중증으로 판단되어서 이송을 제일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8명이나 중경상을 입은 사고였지만 다행히 위독한 사람 없이 모두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운전자도 그때 또 얘기할 때 생각해보니까 엑셀하고 브레이크하고 좀 혼동해서 밟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봤을 때는 운전자 부주의로 그렇게 처리할 겁니다.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된 교통사고고 과실 100%지만 이번 사고가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유형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보험 처리로 끝나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에 따라서 최대 5년의 금고형 또는 최대 2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 이번 역시 80세 고령 운전자의 돌진 사고였습니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 시급해 보이지 않습니까?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6일 저녁. 신고를 접수할 때는 이제 살려주세요라는 그 말밖에 없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인 줄 알고 긴급하게 달려갔었죠. 한 가정집에서 걸려온 긴급 신고를 받고 3분도 안 돼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신고자는 이미 대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하며 조심스레 문을 열어젖힌 바로 그 순간. 무슨 상황이야? 고령의 노인을 안고 울부짖는 신고자, 그의 딸이었습니다.
연세도 좀 많으시고 몸이 근래 좀 많이 좀 안 좋아지셨어요. 뭐 아버지 기력 좀 차리게 드시게 하려고 해물탕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숨을 안 쉬는 거예요. 네, 알고 보니 음식물이 기도에 막혀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 걸린 것 같은데 말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이게 걸린 것 같은데. 119 119. 이미 얼굴이 보라색빛에 입술도 퍼렇게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이었고 산소가 통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응급 조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119. 박재한 경장은 신고를 부탁한 후 지체 없이 응급처치에 돌입했습니다. 30초간 흉부를 압박하며 음식물을 토해내도록 유도한 건데요. 그러자 나왔어. 됐어. 나왔어. 주십니까? 숨 돌아왔어, 숨 돌아. 자연스럽게 하임리법이 나오더라고요. 당시 그가 곧바로 시행했던 건 기도 폐쇄 시 명치와 배꼽 사이를 압박해 이물질을 토해내도록 하는 응급처치 하임리히 요법을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혜석 돌아오셨죠? 걸려서 그랬어. 식도에 걸려가지고. 이물질을 뱉어내자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보호자는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요. 아닙니다. 바로 옆에 대기하고 있을 것처럼 바로 온 거에서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땐 기침을 시도하고 소용이 없다면 빠른 처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임리히법 다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지난 2일 새벽 4시경 그리고 4시 40분경 그 다음 5시 20분경 같은 날 새벽 대전 일대에서 연쇄 화재가 벌어졌습니다. 1, 2, 3차 모두 쓰레기 화재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화재는 도로변 생활 쓰레기를 버려둔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약 40분 정도 있다가 또 2차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2차 화재 역시 생활 쓰레기를 모아둔 도로변에서 발생했던 건데요. 인적 끊긴 새벽, 유동 인구가 적은 도로변, 게다가 생활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된 원인 미상의 화재까지. 어딘가 묘하게 닮은 두 화재는 조사를 넘 화재 조사관들에게 더 큰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새벽 시간이었지만 그 상인분께서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요청을 드려서 그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인근 상가 CCTV를 곧바로 확인한 조사관들. 그러자 그 속엔 웬 젊은 남자가 라이터를 이용해 쓰레기에 불을 지피고는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섬뜩하게 느껴졌던 건 다시 현장에 돌아와 불이 나는지 한참을 지켜보더니 소방차가 등장할 때쯤에서야 자리를 뜨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CCTV 확인 후에 인계를 하려고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와중에 그 인근에서 또 쓰레기 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지령을 받고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2차로 불을 낸 지 40여 분 뒤 또다시 인근 도로변에 나타난 방화범은 이번에도 쓰레기에 불을 붙이고 달아나듯 현장을 떠났는데요. 이번 3차 화재는 이전보다 더 크고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던 시민들도 폭발을 발견하고 화재 신고를 해줬던 건데요. 주변에 있던 시민분에 의해서 초기 진화가 돼 있는 상태였고요. 생활 쓰레기 속에 부탄가스 캔도 많이 놓여 있었고요. 전봇대에 전선이라든지 또 차가 있어서 초기에 화재가 진화가 안 됐으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의 화재였습니다. 2차 화재 조사 도중 3차 화재 신고를 받은 조사관들이 3분 만에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사관의 뇌리에 1차와 2차 화재 현장마다 지켜보던 방화범의 모습이 떠오른 건데요. 세 번째 현장에서도 방화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염재민 반장에게 포착된 그는 이번에도 역시 화재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심리일까요? 쓰레기에 불 지른 거 없냐고 여쭤봤더니 없으시다 그래서 저희가 CCTV에도 확인을 했고 솔직히 말씀해달라 그랬더니 현장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자기는 약간 우울증, 정신적인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충동적으로 일단은 취지로 얘기했던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제명 자체가 일반 물건 방화예요. 일반 물건 방화죄란 우리 일상에서 있는 쓰레기라든지 작은 물건에 불을 놓아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단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짧은 시간 안에 반복되었기 때문에 징역 1년에서 2년 정도 징역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치 상태도 아니었던 30대 직장인이 우울하다는 이유로 연쇄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이번엔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16일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서 10대 여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을 부른 게 한 우울증 커뮤니티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 건물입니다. 한 10대 여학생이 이 19층짜리 건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게다가 극단적인 이 선택 과정이 SNS로 여과 없이 생중계가 되면서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냥 너무 놀라서 나와봤다. 이 사람이 돌아 죽었다더라. 뛰고 나서 그 핸드폰으로 전화벨이 계속 울려가서 소방관이 엄마라고 해가지고 전화 오는 거 가지고 어떻게 받아요?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이 출동을 했지만 막을 수는 없었던 상황. 사망 직전 특정 우울증 커뮤니티를 언급하면서 이번 비극을 부른 게 그 커뮤니티라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에 특정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급된 곳은 대규모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소통을 하는 공간인데요. 그런데 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언니가 죽은 게 아직도 실감 안 나요. 지금 2019년에 죽어서 지금 언니가 죽은 모습도 못 봤고 그냥 그 사망 진단서만 딱 봤는데 약물 중독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했던 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 언니가 일단 10대 시절부터 계속 우울증이 있었고 그 사이드도 들어가고 우울증 헬리도 접한 것 같아요. 약간 침묵이 어느 정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남자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고민 상담도 잘 해줬고 하니까 술도 사줬으니까 약간 거절하기 힘들어서 그때부터 성범죄를 당했고 처음 시작했고. 생전에 언니가 그렸다는 만화를 보면요. 커뮤니티로 만난 남성이 친밀감을 표현하며 술자리를 함께 한 뒤 성범죄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후 연락이 끊기고 언니의 우울증과 자책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언니가 일기장 보니까 그냥 다 적혀있더라고요. 말할 데가 없으니까 계속 인터넷에 고민을 들어오는데 그렇게 말고는 딱히 정상적으로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모르고 했었어요. 연락 끊으면 그냥 아무도 모르니까 마주칠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좀 중독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랜 기간 해당 커뮤니티를 사용한 이들은 이미 굶어왔던 문제가 터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정신적으로 힘든 여자 유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성적으로 좀 이용하기 쉽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여성과의 그런 관계 그런 것들의 목적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21년도 여름쯤부터는 새로운 미성년자 여성 갤러가 들어오면은 그 친구들도 이 게시판을 오래 했으면 아는 거예요. 얘네들이 의존할 곳이 따로 없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를. DM 할까? 오픈 채팅 들어올래? 전화해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제 마음의 벽을 무너뜨려서 그러고 만나자고 한 다음에 술을 먹여요. 위로를 해주면서 개인 SNS나 채팅으로 침묵을 도모한 뒤에 오프라인 만남까지도 이어졌다는 건데요. 은어로 술피뎀이나 술락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술이랑 타먹는 게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랑 자낙스라는 신경안정제인데 술이랑 타서 이거 먹어봐 해서 먹이고 관계를 맺고 알몸 사진 있잖아요. 가슴은 안 나오는데 등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뭐 닉네임 같은 거 적어서 찍어서 올리는 사람도 있었고.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수면제인 졸피뎀을 나눠주거나 술에 타서 마시는 등 약물 오남용은 흔하게 일어났고 이후 성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 여학생이 생전에 남겼던 글을 봐도 성범죄를 당했다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말이 돼. 청소년 우울증은 좀 다양해요. 그리고 전형적인 우울증의 모습과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난폭해진다든지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위로해주는 대상에게 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런 취약한 상태에서 잘못된 정보 또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더 2중, 3중으로 이용당하고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극단적인 선택을 언급하는 게시글도 쉽게 볼 수 있었던 커뮤니티 공간. 자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커뮤니티에서 인간관계적으로 문제 있었던 사람들이 5건 정도 있어요. 부고 문자나 이런 거 오는 것만 체크하면 1년에 한 4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제력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이거 막아줄 사람은 정말 극소수고 오히려 범죄의 길로 이끌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힘든 마음을 서로 위로해야 하는 공간이 도리어 위험에 노출되는 공간으로 변질된 건 아닐까요? 자,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과 해당 커뮤니티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폐쇄적인 공간도 아니고 개방적인 대규모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이트가 규모가 크거나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필터링 기능은 약화되는 게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나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서식하는데 환경상으로 대규모 사이트나 커뮤니티가 훨씬 유용할 수밖에 없다.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고립된 여성이나 또는 미성년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더없이 좀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도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 기댈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얼마 전 필라델피아 일대에 확산됐던 마약 펜타닐이 현재 뉴욕 등 미국 북동부까지 퍼지기 시작한 가운데 뉴욕 마약 단속국은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동물용 마취제가 섞인 신종 마약까지 등장하면서 뉴욕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마약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보다 중독성이 100배 더 강한 펜타닐이 암암리에 유통되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펜타닐 중독자로 가득 찬 필라델피아의 좀비 거리에 이어서 뉴욕 곳곳에서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마약 중독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죠. 여기가 펜스테이션인데 한국으로 치면 고속터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공교롭게도 딱 한인타운 근처에 있어요. 마약 중독자들을 되게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거기 다닐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느낌이 있어요. 뉴욕 시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마약의 창궐. 미국 북동부 일대를 덮친 펜타닐에 지난 한 해 뉴욕에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만 4,900명에 달합니다. 결국 마약 단속에 칼을 빼든 뉴욕주. 펜타닐의 유통을 강력하게 통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인터넷으로 저렴하고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동물 마취제인 자일라진을 펜타닐과 섞어서 오용하는 사례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And here comes xylazine creeping up the backside, and it's scary. You know, are we going to run into the same crisis with xylazine that we have been with fentanyl? 36개 주로 퍼져나간 펜타닐과 자일라진. 펜타닐의 효과를 2배 이상 지속시키며 부작용도 심각한데요. 심한 경우에는 팔다리를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 피부가 괴사되고 막 썩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에 미국 FDA는 자일라진의 불법 수입을 규제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자일라진을 살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를 내놨습니다. 최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인도 북부의 우타루 프라데시주. 지난 15일 해당 주의 전 하원 의원이 수감 중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던 의원. 그런데 그의 동생과 의원을 향해 약 20초 동안 10발의 총격을 가한 괴한들. 쓰러진 후에도 총격이 계속되는데요. 기자인 척 위장하다가 총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3명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전 의원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의원을 보호하고 있던 경찰뿐만 아니라 취재를 위해 몰렸던 기자들까지 부상을 입었는데요. 현재까지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은 상황. 인도의 힌두 세력인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구호가 라마 시니어 만세인데, 아티카 아메드라는 분은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추정하기로는 힌두와 이슬람 간의 그 알력 다툼이다, 이런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망한 의원은 해당 지역에서 약 20년간 의원직을 유지해왔는데요. 폭행 사건을 비롯해 납치, 살인 등 100건이 넘는 범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던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또 지방에서는 그 지역 구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또 베풀기도 했고 굉장히 인기가 좋은 정치인이었대요. 그래서 피격 사건이 벌어졌을 때 큰 충격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10명이 넘는 경찰이 경호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피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당 주는 보안 강화를 위해 주 전역에 군사를 배치했는데요. 충격에 빠진 인도, 두 번 다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캄차카 반도.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조선대에 속한 곳이기도 한데요. 최근 이 캄차카 반도의 가장 큰 화산인 시벨루치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뻘건 용암과 함께 뿜어져 나오는 화산재. Охренеть, бля. Вот это да, нахуй. Извергается, аж сверкает, нахуй. 상공 20km까지 치솟은 화산재 기둥. 시커먼 화산재 구름은 캄차카의 아침을 순식간에 어둠으로 뒤덮었죠. 러시아에서도 60년 만에 일어난 큰 분화이기도 하고 이렇게 크게 분화하는 거는 러시아에서도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무섭다고 이야기하거나 되게 끔찍하다 거의 이런 반응들인 것 같아요. 약 40만 명 정도 살고 있는 캄차카 반도. 다행히 용암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화산과 50km 떨어진 마을에는 화산재가 마치 눈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На улице 9 утра. Идет пепел. Вроде бы сказали, что извержение Шевелучи. На улице вообще ничего не видно. Ночь. 마을을 그대로 뒤덮어버린 화산재. 밤낮을 구분하기 어려워지며 차량 운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쌓인 화산재만 10cm가 넘기도 했는데요. Дороги ужасные от слова совсем. Детей везти в сад вообще очень тяжело. 일단은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게 일단은 다행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베지미아니 산이 폭발하고 화산재가 퍼진 이후에 4일 뒤에 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약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금 더 피해가 컸던 것 같아요. 시벨루치 화산이 폭발하기 불과 나흘 전 폭발했던 베지미아니 화산. 나흘 간격으로 쌓인 화산재에 결국 하늘길까지 막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로가 막히면서 등교가 중단되는가 하면 일시적으로 마을 내 식량과 식수 보급이 어려워지기도 했죠. 현재는 항공을 포함해서 대부분 복구된 상황. 하지만 이번처럼 심한 분화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몇 번은 더 분화할 가능성은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화산재가 퍼진다든지 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관련된 모든 규제를 해제하며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선 태국. 연일 수많은 관광객이 태국을 찾는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새해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3년간 금지됐던 손끄란의 대표 행사, 물축제도 다시 시작되는데요.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축제.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렸다는 듯 약 137만 명이 태국을 찾은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기간 관광 수입만 4조 원을 넘긴 상황. 아무래도 코로나 봉쇄 이후에 처음 열리는 태국의 큰 명절이다 보니까 저는 참여하고 싶지 않아도 참여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손끄란 축제 기간이었던 지난 15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린 방콕의 한 콘서트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레 울린 총성에 놀라 대피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총격을 피해 도망쳤던 사람들을 포함해 모두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국 곳곳에서 취객끼리 시비 겨부터 몸싸움을 벌이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한국의 설날처럼 친지나 가족들을 보러 멀리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교통량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이며 고속도로 다중 추돌 사고도 끊이지 않았던 태국. 심지어 극심한 교통체증에 불만을 품고 보란 듯이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과속하던 차량이 손끄락 물축제를 즐기던 일가족을 덮치면서 어린이들이 부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축제의 기쁨만큼이나 비극으로 가득했던 손끄락.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만 2,000명이 넘는데요. 태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고 사람도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축제 여파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축제가 끝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한 태국. 보건당국은 백신 추가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무려 4년 만에 되찾은 즐거움. 다음의 축제는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우리나라 대표 휴양지 제주도. 다가오는 올 휴가철에도 많이들 떠날 계획 중이실 텐데요. 그런데 즐거운 관광지에서 이런 당황스러운 일, 어쩌면 조만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선생님 살고 계신 곳이 제주도가 아니시네요? 부담금 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주도에서는요, 관광객들에게 일명 환경보전 분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체 이 분담금 거두려는 이유가 뭘까요? 제주도가 방문객이 엄청 많잖아요. 저희가 구축해놓은 인프라 이상의 방문객이 오므로 쓰레기 처리 부분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훼손 부분이라든지 점점 더 가중되다 보니까 제주도에 거주하는 인구는 60만 명대지만 한 해 관광객 수는 해마다 1,000만 명을 훌쩍 넘는데요. 이렇게 넘쳐나는 관광객 때문에 제주도에서 나오는 1인당 생활 폐기물 양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2023년도 9천억 이상의 환경 분야 예산이 투입되는데 국비하고 도비 매칭 부분 외에 별도로 제주도가 또 4천억 이상을 더 추가를 해서 저희 환경보전 관리에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숙박시설에서는 한 명당 1,500원씩 부과할 예정이고요. 렌터카 대여 시 하루에 5,000원에서 10,000원, 그리고 전세버스 이용객에게는 요금의 5%를 징수한다는데요. 이게 소액 같아 보여도 일일 기준이다 보니 적지 않게 부담입니다. 예상 연간 누적액은 약 1,600억 원인데요. 제주도는 이렇게 마련한 비용을 자연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생태계 복원사업 등에 쓸 계획이라 밝힌 상황이죠. 과연 시민들은 제주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관광하고 가서 또 돈도 쓰고 하는데 돈을 또 10,000원을 내고 와라 이러면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나라 땅에서 가는데 무슨 돈을 받아요? 우리 그러면 제주 사람 육지에 오면 돈 받습니까? 돈을 걷어서 뭘 어떻게 하는 어디에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황스럽고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1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올해 중 국회 상정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된 환경보전 분담금. 제주 전체 관광객의 약 90% 정도가 내국인인 만큼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인 건데요. 이걸 꼭 도입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썰에서 알아보죠.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제주도가 넘쳐나는 쓰레기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주장, 사실일까요? 2020년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한 3분의 1이 줄어서 한 1,000만 명이 입도를 했거든요. 근데 관광객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출량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주도 관광객 수가 3분의 1로 줄어든 시기가 있었죠. 그러면 쓰레기 배출량도 같이 줄어들어야 맞거든요. 근데 통계를 보면 관광객이 줄어든 해에도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더 늘었습니다. 즉, 이 문제가 관광객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지부에서는 이제 어느 규모 있는 기업에서는 일정한 배출량이 되면 자체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그러한 기업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공영 처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생활 폐기물의 그 규모가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많다. 쓰레기가 늘어나는 건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족한 제주도의 구조적 문제인 거지
관광객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건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 폐기물 관련된 처리 비용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부담금이 지금 사실상은 걷어지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들이 전혀 부담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좀 중복 부과의 문제가 있지 않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에 알게 모르게 이미 부담금이 붙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숙박료에는 생태계 보전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자동차에는 환경 개선 부담금으로 포함되어 있죠. 즉, 이중으로 징수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목적도 불분명하고 돈을 걷어서 어디다 쓰겠다는 것도 불분명하고 굳이 걷어야 될 필요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고 일단 세금을 걷고 나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뀌어진 겁니다. 지난 2021년에도 도입을 추진하겠다 발표했지만 논란 속에 표류됐던 제주 환경보전 분담금. 그럼에도 계속 추진하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95년도죠.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해서 뭐 관광세, 입도세 이런 식으로 외부 관광객으로부터 징수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론에 막혀서 안 되고요.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 바꾸려고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제도에서 이제 징수하고자 이렇게 아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걷는 분담금이라 하더라도 막상 사용처는 관광 재원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문화유산 많은 곳이 경주 지역이 대표적이고 부여나 공주 지역이 대표적이잖아요. 우리 시도 아니 우리 도도 걷겠다라고 하면 전 국민의 이제 부담으로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제주도가 분담금을 도입하게 된다면 전국 각지의 관광지에서 똑같이 돈을 걷게 되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해외에서도 다양한 이름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이 환경 개선 분담금. 그중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스페인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12시간 이상 크루즈에 정박을 해 있거나 숙박업소에 숙박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세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뿐만 아니라 진짜 유럽인들 다른 외국 사람들의 비율이 거의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국민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관광객의 나이나 숙박시설 등급에 따라 비용을 달리 부과하는 등 아주 세세하게 운영한다는데요. 사실 이게 환경보다는 그 지역 인프라를 위한 시설 구축에 제일 큰 돈이 쓰이고 있고 보통 세금의 한 30% 정도만 섬의 자연 환경을 위한 프로젝트 이런 기반 마련에 사용이 되고 있어서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지역의 지하철이나 건물을 짓는데 대부분 쓰이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과연 이 수많은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환경 보존을 위해서 뭔가 시도를 안 해보고 그냥 뚝하니 세금으로 모든 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금 만능주의거든. 모든 것에 대해서 저항이 일정도 하는 것은 아무리 그 정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취지는 좋지만요. 정말로 환경보호가 목적이라면 관광객 일용품 제한 같은 직접적인 정책부터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데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걸그룹들의 인기가 요즘 심상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배 가수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글로벌 차트에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광고계 섭외 순위 1순위로 떠오르는 등 가요계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올해 가요계는 뉴진스 돌풍으로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지난해 7월 발표한 타이틀곡 3곡이 모두 1위에 올랐고요. 디토로 음원 차트 최장기 1위를 기록했었는데요. 새 앨범 준비로 공식적인 활동을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광고 모델 섭외 1순위가 된 것은 물론이고요. 앨범 수록곡이 아닌 뉴진스가 부른 음료 CM송마저 실시간 음원 차트 1위에 올려놓으면서 이례적인 음원 성적을 거뒀습니다. 뉴진스만의 청량함을 살린 뮤직비디오 역시 1000만 뷰를 훌쩍 넘기며 대세 그룹임을 입증했는데요. 이 같은 인기는 해외에서도 대단합니다. OMG와 디토는 빌보드 핫백 차트에 동시에 진입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뉴진스의 뒤를 이어 해외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피프티인데요.
지금 들으신 이 노래 큐피드가 현재 해외 음악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팝 시장에서 세계 양대 차트로 불리는 미국의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에 연속으로 진입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해외 인기 소식이 알려지기 전 국내 음원 차트에서 100위권 밖이었던 피프티피프티의 노래는 현재 국내 음원 차트에서도 순위가 올라가며 역주행 중인데요. 4명의 반응이 똑같았을 거예요. 다들 일어나자마자 눈을 비비고 두 눈을 의심하고 저희가 아는 그 빌보드 핫100 차트인이요? 이러면서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겠다, 진짜. 네,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그녀들이 빌보드 메인 차트 핫100에 진입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35일입니다. 이는 앞서 핫100 차트에 이름을 올렸던 뉴진스보다 2달이나 빠른데요. 피프티피프티는 데뷔 후 역대 최단기간 빌보드에 이름을 올린 걸그룹이라는 새로운 기록도 세웠죠. 그동안 K-팝 선배 그룹들이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이 걸려 빌보드 메인 차트에 든 것에 비하면 가공할 만한 성적입니다. 지난해 11월 데뷔곡 하이어로 가요계에 출사표를 던진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2월 24일 큐피드 발표 이후 갑작스럽게 해외 시장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작에는 글로벌 쇼핑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큐피드는 해외 유저들로부터 최고의 프리코러라는 극찬을 받으며 스피드업 버전은 빠르게 입소문을 탔죠. 현재까지 40만 개 이상의 클립이 생성되며 그 인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미권 팝 시장에서 쇼폰 콘텐츠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대부분 히트곡이 이제 쇼폰 플랫폼에서 화제가 돼서 성공한 곡이고요. 사람들이 따라 부르거나 가공할 수 있는 어떤 범용성 높은 노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에서도 세계 각국에서 큐피드 커버 댄스를 추고 리뷰 영상을 올리며 그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So soft, so dreamy. Oh my god, I absolutely loved that. 급기야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와 LA의 대형 광고까지 등장했는데요. 저걸 보고 합성인 줄 알았어요. 저희가 아는 그 타임스퀘어 와 대박이다 하고 너무 감사한 뉴욕 가봤어요? 아니요 가보지 가보지도 않았는데 거기 얼굴 붙였어. 네. 이 광고는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에서 만들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선 낯선 걸그룹이지만 피프티피프티는 외신에서 먼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미는 지난 1월 2023년 주목할 K-팝 신인 걸그룹 10팀에 피프티피프티를 소개했습니다. 피프티피프티는 노래가 좋을 뿐 아니라 다양한 색깔과 보컬이 보기 드문 성숙미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귀에 쏙 들어오네요. 네. 특히 리드 보컬 아란의 음색과 뛰어난 가창력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프티피프티에게는 중소돌의 기적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소기획사 출신의 아이돌 그룹이 성공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해외 시장에서 어쨌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고 그 방법이 대형 기획사들의 자본이나 어떤 전문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성공할 수 없는 굉장히 의외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중소기획사 출신 아이돌에게 하나의 희망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프티피프티 기획사는 직접 미국의 현지 레이블사들을 찾아다니며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의 스튜디오를 빌려서 녹음을 했다. 그리고 뭐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차를 판매해야 했다. 이런 에피소드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좀 길을 개척해 나가야 했던 기획사 대표의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죠. 그야말로 발로 뛴 성과를 보게 된 것인데요. 현재 해외 현지 매니지먼트사 여러 곳에서 다양한 활동 제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K-팝과 차별화한 진정성 있는 노래로 글로벌 인기를 얻고 있는 뉴진스와 피프티피프티. 과연 앞으로 이 두 걸그룹이 얼마나 더 성장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가수 김장훈 씨가 아주 특별한 콘서트를 열었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중증 와상 장애인들을 위한 누워서 보는 콘서트였는데요. 이 자리는 평소 거동이 불편해 공연 관람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과 가족들을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오늘 약속을 10년 만에 지키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10년 전 한 중증 와상 장애인에게 공연을 보여주기로 한 약속이 이번 콘서트를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관객들에게 신나는 무대를 선보인 김장훈 씨와 동료 가수들.
이제 장애인의 날이잖아요. 근데 꼭 이 날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시설에 가보면 중증 장애인들은 평생을 누워서 거기서만 지내는 경우도 많은데 이 불편하도 우리가 힘을 합치며 나와서 누워서 공연을 보는 거예요. 모처럼의 외출에 관객들도 신나게 콘서트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콘서트가 장애인들한테 많이 바깥으로 나와서 일상생활 하는데 도움도 되고 많은 일반인들하고 같이 즐겼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길 바랍니다. 화려한 개막을 알린 2023 월드 IT쇼. 올해로 15회째 열린 국내 최대 규모 ICT 종합 전시회인데요. 총 9개국이 참여, 약 460개 국내외 기업들이 모였습니다.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기술들이 한데 모인 장소입니다.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이. 평일인 개막 첫날부터 인파가 쏠렸는데요. 이목을 끄는 첫 번째 기술은 과연 뭘까요? 스튜디오다. 크로마키 스크린 앞에서 뭘 하는 거죠?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저희는 단 2분 만에 가상인간으로 다국어로 말씀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드리는 체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가능하다고요? 네, 지금 바로 한번 해보세요. 말하는 가상인간을 만들려면 먼저 입모양만 변화를 주면서 간단한 촬영을 한 뒤 원하는 멘트를 기기에 입력하면 끝이라고요. 네,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SBS 모닝와이드 AI 리포터 추천입니다. konnichiwa, SBS 모닝와이드 리포터です. 와,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도 아직 그 한계는 좀 모르고 있고요. 다만 최대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아니, 부스 안에 부스가 있어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할 차례.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학원 학생들이 연구 개발 중인 기술이 있다고요. 저희는 이제 AI 보안 연구센터라 그래가지고 뭐 딥페이크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또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그런 기술에 이제 대응하는 그런 기술 연구하는 센터입니다. 감쪽같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딥페이크에 대해서 연구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주찬입니다. 오늘 월드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이곳에 있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에도 쓰이는 딥페이크 기술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데요. 기계 음성을 실제 사람인 척 이용하는 거죠. 나는 1년에 한 번 우리 집 화장실을 청소한다. 요즘 작은 빵집들 참 많아졌어. 어떤 게 실제 사람의 음성인지 구분이 가나요? 결과는 여성이 기계 음성, 남성의 목소리가 사람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신뢰도가 보고 듣는 거에서 신뢰가 생기는데 그거를 흔들어 버리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임팩트가 있는 기술입니다. 예. 어머, 여기 실내 불을 켜놨어. 아닌가? 뜨거. 와, 뜨거. 타오르는 불이 아닌 홀로그램 불이라고요. 그런데 온기는 실제 불과 비슷하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 유리판의 뒤편에 그래핀이라는 물질이 코팅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류를 흘리면 열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탄소 동소체 중의 하나인 그래핀은 높은 열 전도성을 보여 조리기구나 난방기구 제작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기술.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가면 상상만 했던 가능성을 현실로 실현시켜주는 미래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보시는 기술은 행동을 완벽히 따라해서 아바타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모션 캡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높은 사양의 3D 아바타가 실시간으로 행동을 따라하는 모션 캡처 기술. 과거에는 일상에서 구현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보통 생각하시는 모션 캡처라 하면은 영화 만드는 식처럼 온몸에 뭐 비싼 장비를 두르고 그리고 정말 갖춰진 스튜디오에서만 할 수 있었던 게 모션 캡처인데 저희는 노트북에 있는 웹캠이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뭐 어떤 카메라도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체적인 경량화 기술을 통해 끊임없이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아바타.
카메라와 나 자신만 있으면 언제든 어디든 아바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개발 중입니다. 더 나아가 개개인이 생성한 아바타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연구 중이죠. 이 음악이 여기서 왜 들리죠? 이거 뭐냐고 헤드. 여기서 가상 공간 안에 송출된 모닝와이드. 마치 아바타들이 실제 사람처럼 시청하고 있는 것 같네요. 내가 보고도 못 믿겨. 한 영상을 이제 위치 혹은 자기가 사는 곳이나 국가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접속을 해서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과 현실의 벽을 허무는 다양한 기술들을 직접 체험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모션 캡처하고 이걸 실제로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인 것 같아요. 와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많아가지고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안전 분야에서는 또 상상할 수 없는 범위까지 이미 많이 발달한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생명을 구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화재 경보기의 기술을 접목시켜서 통합 관제 시스템을 개발한 곳도 있습니다. 화재를 감지하고 저희 관제요원이 확인을 해서 직접 필요한 경찰이나 소방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통합 관제 시스템입니다. 비상 상황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상 상황을 감지하면 곧바로 관제센터랑 연결되고요. 근처에 있는 소방 및 경찰 기관에도 상황을 알리는 시스템이죠. 기계학습의 기술로 더 정확하다고요. 계속해서 분단위로 열 패턴을 분석들을 하는데요. 그 집의 주거 패턴에 딱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어서 가장 정밀하게 이것이 화재인지 아니면 오판단지를 AI 알고리즘이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탈출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화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2, 3분 내에 신속하게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약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거리에서 던져서 화재를 진화할 수 있도록 액상 소화탄을 개발한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화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기술이 될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던지겠습니다. 순식간에 꺼진 불길. 근접해서 진화해야 하는 일반 소화기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하네요. 때까지 없던 제품이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저희 제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자리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I've met a couple of Korean companies and I think they're very promising. I think very bright future with all of those entrepreneurs. 특히 올해 전시회에서는 23개국 주한 외교관들도 초청했는데요. 올해 그 주제는 세계 일상을 바꾸는 K 디지털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성장성이 큰 신흥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OTT나 소프트웨어 등으로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담을 예정입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를 이끌어 나갈 기술들이 모인 2023 월드 IT쇼. 미래를 선도하는 현장으로 서둘러 가보세요. 초여름처럼 더웠던 날씨가 오늘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19도 정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와 강원도에 이슬비가 내리겠는데요.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남자의 삶